안녕하세요. 네, 저 스마스터디 이승규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베이비샥 아마 노래는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무엇이 베이비샥을 조금 더 유명하게 다른 동요보다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설명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퀸 되게 좋아했어요. 사실 퀸 노래 중에서도 챔피언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이 노래 들으면 어떤 느낌이 생각나세요? 이렇게 축구장에서 같이 발을 구르면서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축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된 것 같아요. 저희의 베이비샥은 챔피언만큼 퀸만큼 유명한 노래는 아니지만, 아주 우연한 기회에 미국의 워싱턴 내셔널즈가 작년에 우승을 할 때 함께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특히 북미에서 너무나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동요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50까지 지난 10년간의 중요한 일에서도 47이긴 하지만 들어갔기도 했고요. 작년 12월 자료를 사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작년 12월에는 저희가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은 본 비디오 5위였고요. 지금은 이때 36억 뷰였잖아요. 지금은 65억 뷰로 지금은 전체 2등이 되고 있고, 아마 내년 초에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비디오 1등에 먼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 작년 12월에 36억 뷰였고 지금 67억 뷰면 사실은 코비드 19 때문에 컨텐츠를 보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통계를 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와치 타임은 한 4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조회수도 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즉 어찌 보면 이런 코로나 시대가 저희 같이 컨텐츠, 그것도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회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숫자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베이비샥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헤엄치게 하는 걸 가능하게 했을까? 저는 크게 오늘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도에 설립했습니다. 2010년도에 설립했고, 저희 회사 이름은 아시다시피 핑크퐁도 아니고요, 베이비샥도 아니고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예요. 저는 아이폰을 처음 보고 이상한 그 직감 같은 게 들었어요. 그때 저는 온라인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래서 온라인 게임이 주는 장점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게 장점이냐면, 유저가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고 어떤 때 아이템을 구매하고 어떤 때 게임을 그만두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트래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트래킹 되는 것을 다른 산업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이폰의 등장으로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메신저를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저는 그때 무료 메신저를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때 관심 있던 가장 많은 분야는 교육이었어요. 이를테면 제가 되게 관심 많은 누구나 아는 브랜드인 빨간펜이나 혹은 구몬 같은 거를 스마트폰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바로 채점이 가능하고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고, 대시보드로 엄마나 아이의 상황을 바로 판별할 수 있게 해주고, 옆집, 옆 동네들과 비교하게 해주고, 심지어 화상으로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2010년도 정도에 했었고, 그럼 우리는 모바일 쿠몬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스마트폰에서 공부할 수 있는 플랫폼, 그래서 스마트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엄마들이 좋아할 거야, 그래서 너무 공급자 마인드에서 일을 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원했을까 시장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웅진이나 다른 모든 대기업, 교원도 마찬가지로 갔지만 당연히 모든 전집을 스마트패드로 옮기는 걸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는 작은 회사였고, 또 아쉽게도 그 당시에는 아이패드나 그런 안드로이드 기반의 타블렛이 많이 팔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란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더 이상 교육 사업은 안 할 거야. 그리고 타겟도 너무 약간 높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1시간 자기 스마트폰 주는 건 도저히 무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5분, 10분을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주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떨 때 엄마는 애한테 스마트폰을 넘길까? 일단은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아니면 식당에서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을 때.
그런 것들이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교육이 아니라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라면, 그런데 똑같은 엔터테인먼트인데 무언가 엄마 생각에 양심에 좀 이렇게 가책이 없는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잘 만든 노래, 그리고 교육적인 가사가 재미있는 쏙쏙 들리는 노래와 결합된다면,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라면 애들도 좋아하고 엄마의 걱정도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핑크퐁의 시작이고요. 그런 컨텐츠를 저희는 최초에는 저희의 앱을 통해서만 공급을 했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핑크퐁이라는 노래를 들으려면 반드시 저희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그럼 다운로드 받는 게 일단 첫 번째 허들, 첫 번째 퍼널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중에서 유료 아이템을 또 구매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이거는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다음 생각이, 한국의 부모님들은 조기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 이제 영어로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영어로 뭐 곰새말이 같은 거를 해서 론칭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보다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들, 뭐 이를테면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도 저희 앱을 다운로드 엄청나게 받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러면 글로벌리 저희가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니즈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시장이 그걸 풀어줄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진 것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한국에서도 그 당시에는 뭐 야후 꾸러기나 다음 꿈나무 이런데 2D 애니메이션의 동료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했던 차별화는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들어서 좋은 컨텐츠를 오히려 유료로 공급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의 질서를 좀 깨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지금까지 약 2억 회 정도 저희 앱이 다운로드 받았고, 지금 월 사용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매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이라고 하는, 어쩌면 스티브 잡스가 기획했던 아이폰, 그 위에 앱스토어, 그 위에 저희는 이제 올라탄 그런 형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아마 유튜브인 것 같아요. 저희 앱을 컨텐츠를 보려면 그전에는 무조건 다운로드 받고 구매를 해야 됐어요. 근데 2015년부터 제가 얻은 정보로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동요 채널이 생기고 있고, 아이들은 더 이상 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즐긴다. 근데 이거는 저희한테 함의하는 바가 있었는데, 저희는 유료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였는데, 그리고 다행히 2012년부터는 매월 흑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BEP를 넘겼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우리 컨텐츠를 공짜로 유튜브에 올리면 누가 우리 앱에서 물건을 사지? 그러면 정말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생각은 플랫폼이란 거는 사실은 저희도 게임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두주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노드는 더 먼저 생긴 노드로 점점 붙는 게 기본적인 생리여서 지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과감히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라는 거대한 파도에 타자라고 했고, 그 바탕에 아마 저는 그 전제가 베이비샥의 가장 큰 이유, 어쨌든 저희가 큰 바다를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크게 3번의 썰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베이비샥 챌린지라는 게 인도네시아에서 열렸어요. 근데 베이비샥 챌린지는 저희가 기획한 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저희 노래에 맞춰서, 베이비샥 노래는 뭐 저희 댄스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고 이렇게 손으로 하고 이렇게 팔로 하는 그 댄스를 따라하면서 이거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뭐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해시태그를 베이비샥 챌린지라고 단 거예요. 마치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그런데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되게 유행을 하고 옆 나라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로 막 넘어가다가 한참 뒤에 갑자기 영국에서 다시 한번 꿈틀댄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유명해지니 이게 당연히 미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고요. 그 과정에서는 뭐 제임스 코든이나 수없이 많은 스타들이 저희 거를 커버하면서 노래를 했던 것도 당연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베이비샥이라는 노래, 그리고 뮤직비디오, 그리고 춤, 그 3가지가 좀 잘 버무러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모든 영상에는 이렇게 짧게 붙고요. 이건 보시고 얘기하시죠.
네, 이런 식의 스타일이 저희 핑크퐁의 스타일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비비드한 컬러, 그리고 큰 움직임, 그리고 되게 커 보이는 자막. 이렇게 한 건 사실은 일반적인 이런 큰 화면을 기대한 건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저희의 첫 번째 소비는 스마트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주목을 받을까? 지금까지의 파스텔 톤을 안 쓰고 지금까지의 단조로운 아이 동요가 아니라 조금 더 케이팝적인 것,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아이들의 흥미를 조금 더 끌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해서 기존까지의 1등이나 시장의 지배적 주자와의 좀 차별화를 했던 게 저희의 큰 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모두 한 5,000개, 6,000개 정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많게는 20개 언어까지 번역된 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실 그 발전 단계에는 종합해 보면 가장 중요했던 거는 기술 플랫폼의 변화에 되게 민감했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앱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앱이 나왔을 때, 그리고 유튜브가 발전할 때, 즉 이렇게 플랫폼이 바뀌는 시대를 알고 거기에 기민하게 잘 대처하자가 아마 베이비샥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발견한 것들에도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저희 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동요의 썸네일이에요. 근데 이중에서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이 두 가지예요. 보시면 공룡하고 사자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 동요하면 다루는 것들은 다 귀여운 동물들이에요. 뭐 나비, 뭐 애벌레, 아니면은 조금 무서우면 곰새마리인데, 사실 남자아이들은 정말 강하고 이렇게 피어스한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이를테면 공룡 중에서도 이왕이면 티렉스, 뭐 그런 포유류 중에서는 사자, 새라면, 그러면 그게 만약 바닷속이라면.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니즈가 있지만 그동안 업계에서 하지 않았던 시도, 첫 번째 숨겨진 소재를 찾았던 게 베이비샥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저희 베이비샥은 한 2분 정도 길이의 노래예요. 그런데 그런 짧은 노래 속에서 가족을 얘기해준 노래는 별로 없어요. 저희 짧은 노래 중에서는 아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 다 나오고, 되게 재미있는 건 저희 노래는 춤하고 같이 하는 따라하는 경우가 아이가 많은데,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놀러 갔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불러주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칭찬을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은 칭찬받으면 노래를 더 좋아하게 되고, 어떤 이런 플라이휠이 나온 게 저희가 처음에 정말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유니버셜한 밸류를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게 좀 베이비샥이 큰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베이비샥 댄스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본 유튜브 동영상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보면 애니메이션 배경 뒤에 이제 앞에 아이 두 명이 나서 춤을 추는 그런 영상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제일 먼저 만든 영상이 아니에요. 저희의 오리지널 버전은 아이가 없는 버전이에요, 사실은. 그게 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 버전이 더 인기가 있었을까를 검토해 보면 그런 게 있대요. 노래를 들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더 머릿속에 더 그 노래가 더 맴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더 움직이면서 더 많이 따라하게 하는 거를 보여준 원인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경찰차 노래 들으셨잖아요. 그 요요요요 같은 거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 저희 노래 모두 나오는 단어예요. 뭐 뚜루루부터 뭐 붐바디 붐붐. 보시면 예전에 고려가요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뭐 이런 것 뜻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반복되는 후크를 만들까, 반복되는 걸 어떻게 하면 좀 잘 만들까가 저희의 노래가, 동요가 다른 동요 혹은 노래와 조금 다른 부분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반복이라는 게 되게 음악이 꺼졌을 때도 머릿속에 그 음악을 계속 남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대요. 저희는 이거는 사실은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찾아보니 이런 구절이 있었다는 걸 들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조금씩 다른 업체와 다르게 했던 것들이 모여서 사실은 베이비샥이라는 그런 거대한 메가 히트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스마트 스터디는 이제는 엔터테인먼트와 에듀케이션 중에 뭘 추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저는 본질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희의 타겟은 사실은 1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이고, 1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면 사실은 부모님이 먼저 열어줘야 돼요. 부모님이 없이 저희는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이트키퍼이자 정말 이코노믹 바이어인 부모님을 설득하려면 교육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의 본질은 재미인데,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아이들이 저희 걸 통해서, 저희 콘텐츠의 소비를 통해서 재미있어지면
무언가 그 컨텐츠가 가르치는 것, 이를테면 저희가 별자리 동요를 만들면 그 아이는 별자리 동요를 듣고 나면 정말로 하늘에 있는 별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에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 흥미를 일으켜주고 싶고, 그 흥미가 결국에는 의미 있는 결과, 아이들이 자라나는 다음 세상 조금 더 의미 있게 멋지게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이비샥이 정말 우리한테는 정말 슈퍼스타고, 아마 앞으로도 베이비샥을 능가할 만한, 아마 컨텐츠의 퀄리티적으로는 능가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인기 있는 컨텐츠를 다시 만들 수 있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게 뜰 거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했지만, 하지만 회사가 입장에서 저희도 흥행업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한창 인기 있는 BTS나 블랙핑크나, 하지만 BTS나 블랙핑크를 만드는 사실은 뭐 YG나, 그러면 SM은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계속적으로 새로운 루키를 키울 수 있을까? 흥행업에서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은 뭘까? 라는 걸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영상 앞에 이 핑퐁이라는 이런 사운드가 나와요. 마치 옛날에 인텔 인사이드나 혹은 뭐 픽사의 영화나 디즈니 영화를 보시면 앞에 항상 이렇게 룩소라이트가 이렇게 똥똥똥 치고 나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 나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핑크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자다가도 눈을 확 뜨고, 그리고 당연히 고개를 돌리고 하는 거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즉 아이들이 머릿속에는 핑크퐁이라는 트리거가 들어가면 무언가 something interesting한 게 벌어진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서 핑크퐁이라는 거를 얼마나 많이 노출시킬까가 저희가 제일 최초로 했던 작업이었어요. 즉 아이들이 핑크퐁이라는 생각을 들으면 이제 동요가 시작되는구나, 그러면 동요라는 일반 명사를 핑크퐁이라는 고유 명사가 대체하는 날이 되면 핑크퐁은 조금 더 오래가는 브랜드가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저희 유튜브의 썸네일이에요. 유튜브 썸네일은 보시면 저희 그 핫핑크 색깔하고 유선형이 많이 들어오시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기 있는 핑크퐁이나 크리스마스 캐롤은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못 읽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그거를 본 순간에 즉각적으로 이거는 핑크퐁에서 만든 컨텐츠야 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는 약간의 그런 여우의 꼬리 같은 그런 유선형을 좀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이게 저희가 한 4년 전에 만든 스타일인데 이제 이거는 거의 전 세계 모든 키즈업들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의 색은 따라하지 못하지만 각 회사별로 어떤 회사는 뭐 라임색, 어떤 회사는 노란색,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보는 순간 특정 회사의 컨텐츠를 보는구나는 것들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가게 했던 게 저희가 브랜드의 입장에서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핑크퐁이고요. 핑크퐁은 뭐 고양이를 닮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여우에서 가지고 온 캐릭터입니다. 보시면 저기 왕관하고 별 같은 게 있어서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아마 어린 왕자의 왕자와 그리고 여우를 이렇게 합쳐놓은 듯한 느낌으로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만들었고요. 여우를 가져간 거는, 여우는 뭐 교활한 동물이라고도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사막부터 북극까지 다 사는 동물이고, 이솝 동화 때문에 전 세계 모두가 알고 있는 동물인데 아직까지는 별로 캐릭터화되지 않아서 이것도 비어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핑크를 쓴 이유는 게이트키퍼인 엄마와 조금 더 친숙한 컬러가 뭘까. 근데 수많은 핑크 중에서도 조금 더 다른 차별화, 그래서 사실은 마젠타에 가깝지만 그냥 저희는 이걸 그냥 핫핑크니까 핑크퐁이라고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핑크퐁은 저희한테 브랜드이자 아까 보신 저렇게 뛰어다니는 캐릭터이자 그리고 이제 컨텐츠, 음악 자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유기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 가서 사람들이 핑크퐁이란 말을 들으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떠오르면서 무언가 아이들은 되게 좋은 것이라는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컨텐츠는 핑크퐁은 컨텐츠에서 벗어나서 이제 프로덕트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시리얼도 같이 할 수 있고, 장난감 회사와도 일하고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에 더 필요한 그 세정제나 칫솔 치약으로 아이들의 터치 포인트에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내년 한 2Q나 3Q에는 미국의 니켈로디온이라고 하는 키즈 전문 방송국과 TV 시리즈를 드디어 론칭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베이비샥 지금도 유명한데 왜 애니메이션을 더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베이비샥은 지금은 그냥 아직은 캐릭터는 저는 캐릭터가 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스토리에서 나오고요.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그 갈등과 협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베이비샥의 친구는 누군지, 베이비샥의 라이벌은 누군지, 베이비샥은 평소에 엄마 아빠랑 뭘 하는지. 그래서 점점 더 이야기에 살을 붙어갈수록 아이들은 마치 베이비샥 혹은 그 만화에 나오는 누구 캐릭터와 나를 동질화를 느끼고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나의 삶 속에 조금 더 밀접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비샥은 사실은 처음으로 좀 재밌는 걸 해봤어요. 저희 나바호, 미국에 있는 나바호 인디언 그 박물관에서 나바호 언어로 바꿔주면 어떻겠니? 라고 말이 나와서 이제 나바호 언어로 된 베이비샥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There is nobody like me. There is nobody like me. There is nobody like me. I am so special. Different fingerprints, different footprints. I'm a one and only. I'm a one and only. I'm a one and only. Every one of us. 이게 저희 회사에서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보시면 누구나 다르지만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은 당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와 비슷하고요. 특히 저희의 아이 유저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뭘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요즘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아마 세 가지가 저희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변화하는 플랫폼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맞춰갔던 것들. 두 번째로는 단순히 노래를 잘 만드는 것들을 벗어나서 핑크퐁이란 브랜드를 브랜딩화가면서 고객들을 조금 더 오래 붙잡아두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 엄마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Why를 물어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실행했다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의 동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양상과는 조금 더 다른 조금 좀 차운 결과가 합쳐서 나중에는 큰 마치 지금 유튜브 60억 회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아마 계신 저보다 모든 훌륭하신 분들도 이제 본인의 강점을 가지고 다른 회사와 차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정말로 엔드 유저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잘 만들어가지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